이 이야기는 2005년 늦가을 서울 유월곽 삼골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한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와 지영은 결혼 후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서울 외곽의 한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한옥집으로 그들의 저축 금액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자연 경치가 아름다웠던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데 이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수와 지영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다담이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집 주위를 맴도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민수는 이 소리가 바람에 나무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의 기묘함은 그의 마음 속에 불안을 슬그머니 심어놓았습니다. 한밤중에 지영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지영은 낯선 여인의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여인은 하얀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그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꿈의 지영은 점점 피로해졌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아내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닌 듯한 발자국 소리가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담요를 움켜쥔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기 두려워 혼자서 그 공포를 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집에서 기이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구가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소리,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더 이상은 꿈이 아닌 실제로 나타나는 그 낯선 여인의 모습. 이제는 민수도 그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이 발작을 일으키며 비명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광경은 민수의 머릿속에 영혼이 각인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자 민수는 마을의 장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로는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 한 여인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이곳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무척 힘들었고 죽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깊은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그녀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무당을 불러 집안을 정화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당조차 그 집의 기운이 너무 강해 쫓아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이상 현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집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밤 그들은 집을 떠나기 전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고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혈맹적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무언가가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떠나지 못해. 내 원한이 풀리지 않았어. 그 마지막 말을 듣고 민수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지영은 엉엉 울며 민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 밤이 가기 전에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이후로도 그 집이 계속 비어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집에서 들려온다는 발자국 소리와 여인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몇몇은 그 집에서 실제로 여인의 울령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풀리지 않는 원한과 슬픔은 그 집에 여전히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채 세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끝내 버려진 채로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집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의 원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 서늘한 여름밤의 공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침실을 차갑게 만들던 어느 날의 일이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숲속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를 두고 자연의 고요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장소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느 때와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늦은 밤까지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로부터 메신저가 왔다. 야, 이거 봤어? 그와 함께 전송된 링크를 보니 어딘가 기분 나쁜 블로그였다. 진짜 얘기인지 몰라도 이런 건 정말 무섭다니까. 친구는 말을 덧붙였다. 링크를 클릭하니 블로그에는 하나같이 기묘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하나의 포스트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서울 외곽 숲속의 외딴 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안 그래도 줄곧 느끼던 어떤 소름 끼치는 분위기 때문에 철컥 소리가 났다.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글은 한 작은 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주인공은 나처럼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에 왔으나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이상한 현상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첫날, 주인공은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 소리로 여겼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집 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발자국 소리 같았다. 주인공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침실 바로 밖에서 멈췄다고 했다. 글을 읽다 보니 내 등에도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어느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집에서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찾아보려 했지만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블로그에 올려진 글이 마치 나를 위한 경고인 듯한 느낌이었다. 이건 단순한 허구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수면 상태에 들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그 블로그에서 읽은 내용을 잊어버리려 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이 머물렀다. 그래서 나는 그 집의 역사를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근처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이상하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진실인지도 모르는 소문이었지만 점점 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강하게 들려왔다. 바람 소리는 핑계일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침실 밖으로 유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의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엄청난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그 미묘한 불안감 속에서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발소리는 침실 밖 복도를 지나 거실 쪽으로 이어졌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잠겨버렸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냉기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마주한 것은 그늘 속에서 서 있는 희미한 형체였다. 그 형체는 내가 어릴 적 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었다.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든 것 같았다. 여기 왜 왔니? 나는 두려움에 질려 격하게 몸을 흔들며 도망쳤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그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그 형체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나는 서늘한 소름에 잠겨 잠을 설친다. 그리고 또한 나는 가끔 그 블로그를 뒤적거려 본다.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 섬뜩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마치 끊을 수 없는 악연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친한 친구 4명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골짜기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현대식 편의시설도 부족했지만 바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조용한 마을에서의 힐링을 기대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예약해둔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70대 중반의 할머니로 보였어요.
그녀는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펜션 이용 방법을 설명해주며 조심스럽게 권장사항을 말해주셨어요. 밤 11시 이후엔 외출을 피하세요. 이곳은 도시랑 달라서 밤이 되면 아무도 없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묘하게 불안하게 빛났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권고를 존중하며 일정 동안 밤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굽고 맥주와 소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밤이 되자 펜션 주변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익숙했던 우리는 이토록 완전한 어둠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마치 산과 숲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11시가 되자 우리는 할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펜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 창문 밖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 친구 민수는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지 확인하려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심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리 들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 마을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 4명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엔 한 남자가 살았어요. 그는 매우 과묵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지만 그는 찾지 못했죠. 몇 년 후 그의 시체가 산속 깊이에서 발견됐어요. 시체 상태는 끔찍해서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헤매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 후로 밤이 되면 종종 그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11시쯤이 되자 또다시 발걸음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이번엔 분명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모두 심장이 쿵쾅대며 침대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4명 모두 허둥지둥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커튼을 살짝 당겼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선 그저 나무와 풀만 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자연 속에서의 힐링이 좋다고 해도 이런 공포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당신들이 떠난 후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4명 모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남자의 그림자가 꿈속에 나타났죠. 그리곤 어느새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전설 속의 남자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다시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내고 싶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끔찍한 발걸음 소리와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